이번 영상은 오늘 봤던 2018학년도 2018년 10월 모의평가 가형 30번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평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19학년도 대비라고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오늘 봤던 30번 문항을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함수 해석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함수 fx가 정말 드물게 말이죠, 굉장히 쉬운 그래프가 나왔어요. 게다가 정말 친절하죠. 보기에 그래프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온 30번 문제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튼 우리가 아예 처음 보는 형태의 개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함수를 약간 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역시 그 부분 또한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무난하게 나왔던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fx가 ft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자, 좀 이해하기 힘들죠?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이해하기가 힘드냐면 한 문장에서 변수가 두 개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에는 무엇이 변수이고 무엇이 상수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둘 다 변수이긴 맞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변수 중에 한 가지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g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특정한 하나의 함수값, 그러니까 g1이라든지 g파이라든지 g-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t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ft 자체도 상수가 되겠죠. 그쵸?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가 만약에 적당히 접어볼게요. 적당히 이 정도의 t가 있다 해볼까요? t가 있으면 얘가 ft겠죠? 이게 ft예요. 자, 근데 이 ft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그쵸? fx의 그래프가 ft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이만큼하고 이만큼이잖아요. 그것을 만족한 x의 값들. 그러니까 x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나올 텐데, 그 x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g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가 g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왼쪽도 그럴까요? 좀 더 왼쪽으로 가볼게요, t를. 사실 t는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관찰하는 게 좋거든요.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t가 여기 있으면은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fx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x값은,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x값은 역시 이 값이죠. 여기 또한 뭐가 되죠? gt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호, 그러네요. 그럼 t를 한번 옮겨볼까요? t가 여기에서부터 쭉 가는데 한 이 정도까지 와볼까? 적당히 한번 와보게요. t가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그냥 선을 그릴게요. 여기가 ft이고 ft를 긋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t가 이쪽에 있을 때에도 gt는 이 값이 되네요. 여기는 x값이 되네요. 그래요. 한번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t를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 ft라는 선을 그렸을 때 그때 만난 fx하고 만나는 교점들이 있을 텐데 그 교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gt라고 하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t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gt가 어떻게 변하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변화를 시키면 얘가 쭉 가다가 계속해서 이 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부터 t가 살짝만 오른쪽으로 더 가볼까요?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gt는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요, 뒤로. gt가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t랑 같이 gt가 쭉 따라왔다가 t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 때 gt는 이 교점이 다시 왼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gt 다시 거꾸로 뒤집어 갑니다. 뒤집어서 가요. 뒤집어서 쭉 가다가 다시 내려오죠. 쭉 내려오다가 자,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여기 이제 파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쵸? 높이가 1이니까 파이 플러스 1까지는 파이 플러스 1을 t가 파이 플러스 1일 때에는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데 파이 플러스 1을 넘어가는 순간 최소값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최소값이 되죠. 그쵸?
갑자기 건너뛰죠. 무슨 말이에요? GT가 불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 선생님이 t를 왼쪽으로 옮기면서 선들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봐요. t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GT는 선생님의 왼손 검지손가락이에요.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t가 오른쪽으로 쭉 가요. 지금 여기 타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 타고 올라가면 다시 GT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여기서 내려가면서 다시 얘도 GT도 내려가게 되다가 여기에서 t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점프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아탄다는 거야. 여기가 바로 불연속이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알파입니다. 알파. 어디에서 불연속이죠? 여기에서 파이에서 1만큼만 더 가면 되겠네요. 얘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만큼만 내려오면 여기 높이가 1이겠죠? 그쵸? 1만큼만 내려오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만 더 가게 되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파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GT라는 함수가 이 그래프가 변함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과정 가봅시다. 그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려봤습니다. 보조선을 몇 개 그려볼게요. 뭐 마이너스 파이도 중요할 테고 2분의 파이를 경계해서 GT하고 T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도 중요하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파이겠죠.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중요했을 테니까 불연속이 되는 점까지 살펴볼게요. 여기는 파이 플러스 1이에요. 얘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1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T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적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시다. T. 여기는 GT. 자, 보세요. T가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 여기서 이만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시 볼게요.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교점 중에 가장 작은 곳이 GT인데 그 GT가 곧 T가 여기 있을 때 GT가 곧 T가 돼요. 그쵸? GT가 곧 T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서는 Y는 X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Y는 T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T가 이제 이런 점에 존재하죠. 그쵸? T가 여기에 존재하면 FT가 이거니까 GT가 여기가 된다고요. 그쵸? 여기가 GT가 돼요. 여기 X값이. 그러니까 T하고 GT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야겠죠. 이건 어떻게 만드냐? 쉽죠? 이 둘이 어디를 대칭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칭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2배인 파이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t에다가 gt를 더한 게 파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gt라는 함수는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쪽도 쓸게요. 이쪽은 이제 뭐였죠? gt가 그냥 t였죠. 자, 요 그래프니까 연속이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2분의 파이 가는 동안 2분의 파이 떨어져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이쪽도 볼게요. 여기도 위에서 이제 연도해서 해볼까?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가 t가 되죠? gt는 어디가 되죠? 여기에요. 여기가 gt가 됩니다. 점점 그래프가 좀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t면 여기가 gt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고 여기는 지금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봐요. t가 여기에 있을 때도 이렇게 따라가고요.
t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도 gt가 여기 있고, 좀 더 오른쪽으로 gt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t가 여기 있으면 gt는 여기 있죠. t가 살짝 올라가면 gt도 올라가요.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야.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움직임이 동일해요. gt 움직임이. 어떻게? 여기 있는 t값하고 gt 값이, y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쪽의 그래프가 y는 sin x였으니까 여기는 잘라서 쓸까요? 여기는 sin x에다 t를 대입한 값하고, 다시 말해 sin t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였죠. 이 그래프에다가 gt를 대입한 값이 동일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어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됐죠? 그럼 gt의 그래프가 이제 gt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gt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파이에 마이너스 사인 t니까 다소 조금 영역을 침범하긴 하는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사인까지 내렸고요. 사인 t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그려지겠죠? 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건 사인 뒤집어 놓은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1까지의 영역을 구하는 게 가장 그래도 그 학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영역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t를 그을게요. y는 t, y는 ft죠. 여기가 t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t이면 gt는 여기에요. 그쵸? 오, 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자, 집중해서 잘 봐요. 여기가 gt예요. 자, 이 둘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여기 좀 기니까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관계식을 찾아야 돼. 이 t는 여기에다 대입한 거예요. 맞죠? 정역도 정확히 표현할게요. 얘는. 자, 여기에다 대입한 거예요. 요 놈이 지금 어떤 그래프였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파이였어요. 그러니까 t를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파이가 되고요. gt는 여기에 대입해야 돼요. 그쵸? 사인 함수에다 대입해야 돼요. 이게 사인 gt가 돼요. 그리고 범위는 t의 범위는 나는 지금 파이 플러스 1까지만 볼 거니까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1까지가 나올 거고 g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해서 만날 거죠. 이렇게 만나니까. 그쵸? 여기서죠? 여기선가요? 이렇게 만나니까. 그쵸?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걸 왜 이렇게 정확히 쓰려고 하냐면 gt가 사인 안에 들어있잖아요. 역함수로 그래프를 좀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역함수의 적분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이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함수를 그려가지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역함수를 그려가지고 그걸 대칭이동시켜서 GT를 구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자, 볼게요. 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파이는 sin x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가 그려져야 되냐? y는 파이 마이너스 sin 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 영역 안에서. 자,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립시다. 파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오, 보이죠? 네. 파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원래 사인은 이거였는데 마이너스 사인이면 이제 뒤집어서 가면 되겠죠. 요렇게 가요. 여기만 그릴게요. 자, x의 범위, 여기 gt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으니까 역함수의 범위는, 역함수의 정역은 이제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는 파이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됐나요? 이 그래프가 gt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냥 역함수의 적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난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 시켜보자고요.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그래프가 그 GT냐면 여기가 GT예요. 여기 이 부분이 저 부분에서의 GT예요. 와우, 안 보이죠? 살짝 올릴게요. 오와, 큰일 났다. 다시 설명할게.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시켜서 GT의 그래프를 찾아낸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GT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였으니까 역함수는 이만큼이 그려질 거고, 이것의 역함수가 GT니까 얘는 이만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됐나요? 이 모양이 여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사인이 누워진 형태로, 세워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적분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요. 계산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자, 갈게요. 계산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얘를 지금 적분해서 값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아우. 얘를 적분해서 계산하라 했잖아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자, 색깔을 칠합시다. 요 부분들이에요. 요 부분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 쉽게 나와요. 자, 쪼개서 구할게요. 쪼개서 구할게요. 자, 보자. 여기는 사인의 그래프였으니까 이 그래프의 넓이는 다 1이겠네. 1. 그치? 그쵸? 여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사인 뒤집어진 곳. 여기 1, 1이고. 여기도 이 부분이 1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GT가 여기가 1이고 넓이가 여기 있죠? 여기 넓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넓이 1이에요. 지금.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였고 파이 플러스 1이니까 높이가 2분의 파이, 세로가 2분의 파이, 가로가 1이니까 여기의 넓이는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 부분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 제곱이에요. 넓이가. 됐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이쪽이 파이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사다리 꼴 2개 갖다 붙여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구하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파이에다 2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3파이 곱하기 높이가 2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3파이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럼 이 값은 넓이의 음의 넓이를 그대로 뭐 지금 양수 음수 뒤집어진 부분이 없고 전부 다 음수니까 이 전체 넓이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4분의 3파이의 제곱 더하기 파이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파이의 부호를 바꿔준 것이 정적분의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4분의 7파이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 PQ를 결정하면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Q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정답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